그러니까 일반적인 협상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결국 법률적으로 합의금 협상하는 것도.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술집에서 회식하는 자리였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이랑 술을 먹다가 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둘이서 이렇게 막 술을 먹다가 술이 너무 취한 거죠. 약간 시비가 붙은 겁니다. 잘 맞아서 술을 먹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옆에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둘이 싸움이 된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맥주병으로 머리를 쳐버렸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범죄입니다. 이 위험한 물건을 두고 사람 머리를 친 거거든요. 특수 폭행이고 다쳤으면 특수 상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때린 사람 입장이라면 일단 술을 깨고 땀을 치고 후회 좀 일단 후회는 해야죠.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이랬으니까 연락 잘 알아보고 네. 주변 지인들 통해서 네. 사과부터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 지금 물론 신고가 됐겠죠. 네, 신고가 됐겠죠. 술집에서 그랬으니까. 당일날 경찰은 왔다 갔죠. 근데 이제 뭐 사건으로만 와서 보고 간 거고 뭐 고소가 됐거나 이런 건 아닌 상태예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면 네. 뭐 상해나 이런 게 되기 전에 네. 빨리 합의를 해서 네. 그냥 고소 자체가 안 되게 그렇죠.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은 얼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으세요? 뭐 지금 돈이 없어도 이건 빚을 내서라도 가져와야 돼.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든 사건화되기 전에 막아야 돼. 그러려면 얼마까지 본인은 부담할 생각이 있으세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만약에 사건화가 되면 이거는 벌금도 아니에요. 그냥 집행유예요. 무조건. 회사 다니고 있으면 회사 잘리는 거예요. 1000만 원 가까이 부르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본 1000만 원 부를 것 같죠. 네. 근데 몇 반을 꼬맸으니까 사실 1000만 원에 합의하려고는 안 할 거예요.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제 좀 전치 몇 주 나온 경우에도 합의금이 병원비까지 하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당연히 처음에 부르는 금이 훨씬 클 거예요. 또 못 살게 구네. 피해자 쪽에서는 처음에 2천만 원을 불렀어요. 10,000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2천만 원 주면 나 고소 안 할게. 하지만 당장 입금하는 거 아니면 나 합의 안 할 거야. 상대방 2천만 원이 없을 거잖아요. 그 2천만 원에는 합의할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내 평생에 다시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몇백 깎아서라도 합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옆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옆에 누가 조언을 안 해주니까 1000만 원도 큰 돈으로 보이고 1500, 2000도 되게 큰 돈으로 보여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겠죠. 설득이 되면 1000만 원 정도에 합의하면 다행이고 이쪽에서는 내가 더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나 1000만 원은 합의 안 할 거야 라고 버팅기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연락이 와요. 고소할 거냐 와서 조사 받아라 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일단 조사를 받으러 가면 이 건이 돼버리니까 사건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피해를 보고 나도 아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이제 한 1000만 원이라도 합의할 수도 있고 넌 처벌받아 그렇게 해버리면 고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합의 얘기는 잦아들게 돼요. 그러니까 경찰은 또 합의하라고 하는데 이미 2천만 원 불렀고 여기는 뭐 1000만 원 불렀으니까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변호사 선임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법을 잘 아는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합의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경찰도 이거는 입건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단계에서라도 또 경찰을 잘 설득을 하면 조사를 했지만 진단서 제출 안 하고 그냥 둘이 합의한 걸로 끝내면 그냥 폭행으로 해가지고 종결 쳐버릴 수도 있어요. 양쪽이 문제 삼지 않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이것도 초창기 얘기지. 조서 쓰고 이미 진행이 돼버리면 경찰도 이거 사건을 뺄 수가 없죠. 이미 조서가 나와버리면. 그럼 그 단계가 되면 그냥 이 사람은 처벌받는 건 기정사실이 되는 거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처벌이 경감되는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냐 벌금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범죄 같으면 또 합의의 여지가 생겨요. 선처를 바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별로 안 급해져요. 그냥 나 어차피 처벌 받을 건데 뭐 나중에 합의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미루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재판을 가겠죠. 재판에 가면 이제 겁이 나요. 검찰은 징역을 세게 구형을 할 거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엄하게 처벌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길 수 있단 말이죠. 판사님도.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급해져서 합의를 해요. 그때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크지 않아요. 왜냐면 이쪽도 설마 실형 나오겠냐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이미 반성은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실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요새는 또 형사 공탁 제도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그 금액 자체를 그냥 자기가 준비한 금액을 공탁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1000만 원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합의를 하려는 의사는 충분히 보였다는 걸 또 법원에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합의를 안 하면 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송하려면 귀찮잖아요. 따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양쪽 다 좀 이제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영부영 나중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500만 원에 합의했고 가해자는 그냥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회사에서 잘렸고 새 직장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게 관계없는 다른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인지를 못하거든요, 당사자는.